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결국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다우존스가 종가 기준 4만 포인트에 안착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앞으로 이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22일 장 마감 후에 진행이 되고 또 22일 장중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기조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지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5,300포인트 선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0.12%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뗐던 미국 증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란히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국이 6월에 지정이 될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2연속 제외 전망인데 앞으로 우리 수출이라던가 무역 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어봤고요. 지난 금요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보우먼 인사가 살짝 불안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또는 역전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나는 인상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의사록에서 파월 의장의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던 발언의 기조와 연준 전체적인 기조가 함께 맞물려서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밸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이 충분히 좋다. 그런데 구리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모트 맥모란의 주가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4.2%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리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했던 억만장자 투자자 드라켄밀러가 지분을 3배로 늘리는 베팅을 구리 프리모트 맥모란에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주에도 베팅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니까요. 우리가 이 소식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5주 연속, 나스닥과 S&P 500이 4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도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만 그렇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랠리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에는 사실 30개 종목만 들어가 있고요. S&P 500 지수엔 500개 기업 그리고 전체 지수를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는 201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심 자체는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의 향방이 결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의 견해와 연준 내 중론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금통위 일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예상되는데 8월에서 10월 사이에 첫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엔비디아는 과연 왕관을 쓸 자격을 이번에도 입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6개월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8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 가까이 빠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3월 20일부터 5월 17일 장 마감까지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33% 상승하는 데 그쳤던 엔비디아의 흐름입니다. 그동안 무섭게 올랐던 엔비디아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다소간의 아쉬운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 포인트는 캐펙스를 앞으로 얼마나 늘리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성을 향후에도 가져갈 수 있을까가 포인트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를 살펴봤을 때 순마진율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무려 56%의 순마진율까지도 만들어냈던 지난 분기였는데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순마진율을 이번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는 다소간의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매출과 EPS를 얼마나 상향하는 조건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더라도 AI 관련한 모멘텀은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AI 관련주들 그리고 앞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I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20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젠슨 황 미리 보기라고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기조연설에 젠슨 황 CEO가 등장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등판한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삼성전자는 발표 세션 두 군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스토리지 재해석이라는 주제 그리고 CXL 메모리를 활용한 서버 성능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연구 중이라는 12단 HBM3E에 대한 공개, HBM4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CXL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부스를 개설을 합니다. AI 원동력 메모리 반도체라는 주제로 부스를 개설하게 되는데 새로운 AI 낸드 솔루션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GUFS 4.0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일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최적화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개발자 회의죠. 빌드가 개최가 되는데 AI 코파일럿 키보드에 기본 탑재하면서 AI PC에 박차를 이미 가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I PC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공개한다라고 하고요. 자체 개발 AI 반도체 코발트 100도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어 모델 마이1의 공개 가능성인데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4o 같은 새로운 언어 모델이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될까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슐레이만의 딥마인드 창립자죠. 슐레이만을 영입하면서 AI PC와 AI 비전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1이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 이렇게 3파전이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 중에서는 역시 22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AI 주요 이벤트들도 정리를 해봤고 특히 오늘은 미국의 아스코 초록이 또 함께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분들도 주목할 만한 이슈 SEC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 결정하니까요. 이 부분도 어떻게 결정이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만큼 이러한 랠리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바람을 갖고 소외됐던 국내 증시도 최고가 행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직 갭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만큼의 잠재력이라고도 해석하면 좋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시장 마감 분위기부터 짚어보면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양시장 지난 금요일에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했습니다. 지난주의 분위기라면 전체적으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죠. 다만 금요일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 금요일장을 앞두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 심리가 뚜렷하게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자금을 뺐고요. 기관은 코스닥을 사들였고 개인은 양시장을 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HLB 그룹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속에 코스닥은 갭 낙으로 출발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견고하게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비교적 좋았던 종목들의 분위기는 시장의 뚜렷한 투자 아이디어로서 많은 이들의 시세에 좀 눈길을 끌게 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음식료 섹터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삼양식품, 빙그레, 대상 이들 종목들의 수출 지표
지표와 함께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총 3조 원이 넘어가는 삼양식품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빙그레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냈고 대다수의 음식료주들이 강세 랠리를 보였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수산, 사료테마 같이 움직이는 모습 속에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김값 랠리 움직임 속에 이 수산 관련 종목들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쪽도 역시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6차 방류 소식 전해 들리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졌던 쪽은 바이오 섹터인데 HLB 쇼크 개별 악재에서 투심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물들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개별 악재에 그쳤고 그룹주들은 일제히 하한가, 반면에 오스코텍, 유한양행 같은 바이오 종목들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어져 가면서 개별 호재 있는 쪽으로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시그널에 주목할 것인가? 지난 한 주 동안 본다면 코스피는 1%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779포인트 선의 직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고 독일 닥스 지수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5월 15일, 17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각권지수 바로 이웃 나라도 반도체 중심으로 한 랠리가 펼쳐지면서 우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전 세계 불장 속에 소외감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들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각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ECB라든지 BOE 쪽에서 당장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완화책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확실히 이해 안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유동성장이 올 거다 기대감이죠. 그리고 상반기 예상 밖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이 실적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면서 펀더멘탈적으로도 탄탄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며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소외받은 이유, 그 움직임 안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6% 연간 Y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나스닥은 한 11%가량 올랐는데 이제는 기술주가 2025년 고점을 찍고 오히려 유동성장 안에서 원자재 쪽, 시클리컬, 다우가 잘 갈 거다라는 의견들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독일 지수나 대만 각권 지수의 움직임도 지금 10%, 18%의 연간 수익을 기록합니다. 코스피는 2.6%.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글로벌 증시 대비 밸류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28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4가지 포인트입니다. 1분기에 코스피 200 영업이익은 21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업, IT, 금융, 산업재 중심으로 한 서프라이즈가 이어졌고요. 특히 화학 쪽 반도체 서프라이즈 이끄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12개월 선행 PER은 한 9.9배 정도로 BNK 증권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KDI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0.4%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탄탄하게 GDP 성장세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특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아봤을 때 최근 시장을 견인하는 것도 수출주잖아요. 이런 분위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업 정부 의지 강력하고 또 중국이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의 수혜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혜 더불어 미중 갈등 속의 반사 수혜까지 더불어 봤을 때에는 우리 증시의 탄탄한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유 있는 하락이다, 못 끼는 데는 이유가 있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공매도 6월 재개 불확실성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정도 시스템 마련되는 대로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들은 시장에는 다소 좀 수급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수가 2770선 돌파하자마자 5월 들어서 가장 많이 거래된 상장지수 펀드 ETF, ETN 쪽으로는 인버스 상품이 대다수 자리에
발휘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올라가긴 어려워라는 수급의 움직임으로 하나의 시그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 실릴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살펴볼 거고요. 다우지수의 강세 움직임에서는 특별한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와 함께 주물,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원자재 강세 움직임과 함께 다우지수의 재평가가 계속되고 있고 유동성과 함께 다시 한번 이쪽으로의 힘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기는 한데요. 대신증권에서 좀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자리해보면 유동성과 함께 원자재 주목, 라니냐가 하반기에 도래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원자재의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켰던 엘니뇨 종료,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일으킬 라니냐 주목하면서 곡물, 에너지, 산업금속 순으로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선물시장에서 금요일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역시 공급 부족이 자리하면서 AI가 촉발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기반에는 수요가 상당히 높고 공급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공급 이렇게 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직 수요 쪽으로 본다면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죠. 신재생이 일부 충당하고 있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구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AI가 촉발시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밸류체인에서 관련 종목들을 쭉 엮어봤습니다. 구리, 귀금속, 알루미늄, 액침 냉각 이쪽으로 이제 산업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금속 아래쪽으로는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천연가스, SOFC도 최근 들어서 새롭게 뉴페로 작용하면서 종목들의 시세가 한 차례 5월 달에 나오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살펴보시고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투자와 관련된 힘있는 목소리들이 지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 종목들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움직인다면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 나갈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요. HLB 발 악재를 받은 이 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금요일에는 개별 악재에 그쳤습니다. 투심이 더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바이오 전체적인 급락은 없었고 여기서 투매가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수급이 다른 바이오 종목들 잠재력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개별 플레이 아스코가 이제 2024 5월 31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23일 이번 주에 초록 공개됩니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초록 제목을 공개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힌트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도 좋았던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병역요법 임상 3상입니다. 거의 끄트머리에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평가 궁금하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ADC 이중항체 지난해부터 새롭게 바이오 안에서의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초록에서 좋은 평가받게 될 시에는 기술 이전 기대감 높아질 수 있겠고요. HLB 임상 3상 이번에 결국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내용 나오게 되면서 금요일 하한가를 맞게 됐는데요. 초록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닥을 잡아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전히 이 학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니까요. 여기서 최근 JRK, 뷰노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 증권가의 눈높이 상향 조정된 리포트들 모아봤고요. 물론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 동안 또 업데이트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맥스라든지 NC소프트, TP 상향 리포트들이 쭉 올라왔던데 담지는 못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금 60만 원이 최고가죠. 44만 6천 원에서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50만 원이면 이제 거의 다다르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 있을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푸드, 미용,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하반기 HBM 스토리에 대해 목표가를 상향 조정 리포트 많았습니다. 시간의 등락에서는 개별 재료, 휴마시스와 경남제약,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경영권 인수 체결 소식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제이시스 메디컬도 2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표정과 함께 개장 전략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